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당장 우리 동네, 우리 일상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부터 지역사회에 딱 붙어 있는 밀착형 정책까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오늘 명확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안건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IT 시장 호황부터 글로벌 경제 압박, 재정 정책, 그리고 ESG, 미래 리스크까지 총 6가지 주제를 쭉 훑어볼 텐데요. 월스트리트의 숫자들과 우리 국내 정책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IT와 시장 호황입니다. 거시 경제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죠. 16억 3,300만 달러.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용한 AI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2026년 1분기 매출액입니다. 현재 전생의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불고 있는 엄청난 붐이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바로 성장 속도입니다. 작년 1분기랑 비교해보면 무려 85%나 폭등했어요. 2020년에 상장한 이후로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글로벌 기술 시장 전체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시선을 우리 한국 시장으로 돌려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7,82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치 경신이죠. 게다가 시가총액은 7천조 원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에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도약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무대에 올려놓고 보면 위상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5월 초 기준으로 한국 수출이 무려 43.7%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랑 이탈리아를 단숨에 제치고 전 세계 5위로 올라섰어요. 시가총액 역시 영국, 독일, 프랑스를 다 앞질렀습니다. 국가적인 경제 모멘텀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파트, 글로벌 경제 압박 대응입니다. 이런 엄청난 호황 이면에는 또 우리가 관리해야 할 팍팍한 현실들이 있죠. 지금 중동 상황이 꽤 심상치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휴전 제안을 거절했죠. 게다가 해방 프로젝트마저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4달러에서 108달러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위기, 당장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행히 정부가 착한 주유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밖에서 기름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국내에서는 상한선을 2,000원 아래로 딱 묶어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글로벌 유가가 2배로 뛰어도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일종의 방패막을 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재정정책과 성장입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성장을 끌고 갈지 고민하는 대목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만약 정부가 10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면 과연 우리 경제에는 정확히 얼마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까요? 정답은 바로 143만 원입니다. 타겟팅해서 딱 100만 원을 투입하면 지역 경제 안에서 43만 원어치의 경제 활동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돈이 계속해서 돌고 돌게 만드는 이른바 승수 효과가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안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빚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긴축 재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갈 것이냐. 흥미로운 건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 국가 전체의 GDP 파이가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빚의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꽤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큰 틀의 고가 정책들이 우리 일상의 고질적인 시스템들을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보시죠.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흑색선전, 매수행위, 공직자의 선거 개입, 이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조작되는 걸 원천적으로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죠. 관료제의 낡은 문제들도 아주 직관적으로 손보고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 같은 데서 일은 안 하고 돈만 빼먹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들 있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입찰 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낙찰받은 회사가 진짜로 일하는 곳인지 탈탈 털어서 조사합니다. 만약 가짜로 판명되면 보증금은 싹 다 몰수됩니다.
아주 깔끔한 해결책이죠.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헌법 개정안 표결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부분, 개헌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논의 중인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공공보호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공공자원과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계곡 불법 시설 단속 스케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8만 5천 건 정도로 예상했는데 AI랑 위성사진까지 총동원해서 벌써 7만 2,600건 이상을 불법으로 찾아냈어요. 스스로 철거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만약 계속 버틴다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처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법 저지르고 솜방망이 벌금 내고 치우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필수 의료용품을 사재기 하거나 교복 입찰을 담합하면 그냥 벌금이 아니라 자산을 전부 몰수해버립니다. 아예 범죄로 수익을 얻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네요. ESG와 미래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이슈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장기적인 전략이죠. 매일경제 보도 중에 지금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문장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위기관리 전략으로서의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 거버넌스를 챙기는 이 ESG라는 게 이제는 그저 기업 이미지 좋게 포장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안전망이 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짚어보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과 경제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후변화나 사회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우리 사회는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팔란티어의 천문학적인 AI 매출 규모부터 당장 우리 동네 계곡의 불법 평상을 철거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